네,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작업은 보니까 목표값 찾기, 필터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어, 3작업이 부분하기 나오고 있고요. 먼저 목표값 찾기부터 이제 할 건데 여기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CB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복사부터 할까요? 1작업의 B4에서부터 HCB 영역을요. 범위를요. B4에서부터 HCB를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B4를 찍고 Shift 누른 채로 HCB 찍고 이렇게 잡는 게 좋겠네요. 범위가 이렇네요. 첫 번째 셀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셀 찍고 이렇게 범위 잡아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했죠.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러 갈 건데요. 이제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딱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요. 시트 이동할 때 컨트롤 페이지 다운으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 시트 또 이동하는. 네. 단축키로 혹시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페이지 다운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 열너비 같은 게 붙여넣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여넣기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말고 B2셀에 와가지고 어, 그 컨트롤 Alt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Alt를 누른 채로 V를 하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너비도 좀 붙여넣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에 거하고 좀 맞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 B2 셀에 찍고 저처럼 컨트롤 Alt를 누르고 있으세요. 먼저 컨트롤 Alt 되도록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컨트롤 Alt 왼쪽에 있는 애들 누르고 있는 채로 어, V 그러면은 이게 뜨나요?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일단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로 한번 하시고요. 네, 확인하고 모두로 해서 확인하세요. 그럼 모두 붙여넣기가 됐는데 뭐가 지금 샵샵샵 나오고 막 이러죠. 네, 그게 열너비가 아직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돼요. 그냥 잡혀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괜히 푸시면 안 돼요. 이거 열너비 우리가 다시 붙여넣기를 또 할 거라서 아, 그냥 이 잡혀 있는 그대로 또 한 번 더 하려고 했어요. 잡혀 있는 그대로 잡아놓고 다시 Alt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눌리고 그리고 여기서 열너비를 다시 주면 되거든요. 괜히 일을 두 번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너비까지 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안 된 사람 다시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로서. 나 지금 3작업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울 때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면 제가 아니면 네,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면 되고 네, 잘못 빠졌을 때는요. 네,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하면 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1작업에서 지금 여기 B4에서부터 HCB 영역을 잡았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컨트롤 C를 딱 눌렀을 때 점선이 딱 생겨요. 컨트롤 C를 딱 누르면 점선으로 딱 생긴다는 게 클립보드에 복사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컨트롤 C를 딱 했을 때 점선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생겼어요? 컨트롤 C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작업 시트에 와서 여기 B2 셀을 찍고 컨트롤 Alt V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찍고 Alt 컨트롤 V를 눌러서 모드로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로 또 한 번 더 Alt 컨트롤 V를 또 눌러서 열너비 또 하고 이러면은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열너비까지도 잘 맞춰져서 잘 보일 거고요. 저처럼 이런 모양이 됐다면 반응 성공입니다. 됩니까?
모듈로 일단 먼저 하시고 모듈로 네, 확인하고 네, 다시 한번 더 똑같이 한번 더 눌러서 네, 열로 네, 어제 하던 거 이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안 된 사람 없죠? 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3작업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뒤 밑에도 3작업도 똑같이 그렇게 복사해서 하라고 돼 있죠? 보이시죠? 나오잖아요. 3작업 이렇게 똑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2작업, 3작업 이어지니까요. 똑같이. 네, 그럼 이제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뭐 시나리오가 나올 때도 있고 목표값 찾기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른 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목표값 찾기가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긴 해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에는 총 공사비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디에버리지 함수. 어저께 뒷섬 함수 써본 적 있죠? 뒷섬. 네. 똑같습니다. 네. 그 테두리, 뭐 가운데 맞춤을 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것부터 해주실래요? 할 수 있을까요? E11에서부터 G11이면 여기네요. B11에서부터 G11이면 여기죠. 여기요. 여기에는 이제 병합을 하라고 하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범위 잡아놓고, 범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입력하세요.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테두리도 주세요. 왜냐면 테두리, 뭐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아놓고 옆에까지 지금 H11까지 딱 잡아놓고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 그리고 네, 하시면 좋겠네요. 모든 테두리 주는 거야. 우리 모든 테두리 줄 때 어저께 Alt H B A로 주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뭐 그걸 써도 되고요. 네. 사실 요두 개에 대해서는 테두리도 주세요. 테두리도. 왜냐면 위에 지금 표가 이어지도록 테두리를 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H11셀에 디에버리지 함수를 써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뒷서 네, 그러면은 여기 H11셀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잘 구해주십니까? 어저께 어저께도 해봤죠? 디에버리지도 써보지 않았나요? 어저께? 제가 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디카운트를 썼나? 하여튼 뭐 두 번 해봤는데 는 항상 함수 부를 때 는 수식에서 부른다. 그리고 D 에버리지 DA 이렇게 입력하다가 D 에버리지 나오면 그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괄호가 열렸을 때 우리 함수 마법사 컨트롤 A로 불러도 되고 컨트롤 A나 Shift F3 눌러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 불러보시고요. 괄호가 열렸을 때 하셔야 돼요. 괄호가 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표 범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표 전체 데이터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이 머리글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이 머리글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B2에서부터 H10까지입니다.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필드는 뭘까요? 필드는 네, 우리가 에버리지로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로 그러니까 썸이면 썸으로 에버리지면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죠. 지금은. 그러면 총 공사비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총 공사비. 그러면 열 레이블을 찍어주시면 돼요. 네, 필드는 그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의 이름이거든요. 열 번호만.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다섯 번째 열이니까 1, 2, 3, 4, 5, 5번 넣어도 좋고 5번 하신 분도 잘하신 거고 네, 총 공사비 열 레이블을 찍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고 조건은 어저께 그 공사 내용, 욕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필드명과 그 아래 조건 내용이 딱 있는 범위를 잡았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크라이테리아는 그 조건에 대한 필드 내용, 그 필드명과 그 아래 지금 원래 내용이 공사 내용이 주방이냐 하면 공사 내용 주방 잡아야 되고 적어가지고 지금은 공사 내용 욕실이니까 여기가 크라이테리아로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건 어저께 했던 내용 복습 겸 잘 된 내용이죠. 이렇게 보여졌으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총 공사비 평균이 800만 원이 되려면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목표값으로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목표값 찾기라는 애가요. 결과를 딱 정해놓고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과가 주어졌을 때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화야 될 값을 찾는 그런 일을 하는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데이터 템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기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시나리오가 나올 때도 있고, 목표값 찾기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데이터 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어, 시나리오는 변하는 값을 시나리오로 쓰고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가상으로 하여튼 시나리오 쓴다 하잖아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막 하잖아요. 가상으로. 네. 그래서 그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할 때 시나리오를 써서 예측하면 되고 목표값 찾기는 어,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반대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결과를 정해주고 결과를 우리가 가상으로 딱 정하고 그 결과가 맞춰지려면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야 될까 그런 거를 찾고 싶으면 목표값 찾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찾아봅시다. 어,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예측 그룹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서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까? 네, 불러봅니다. 목표값 찾기를 딱 불렀을 때 수식 셀 찾는 값 이 두 개는요. 결과를 정하는 겁니다. 결과.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뭐가 되려면 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뭐가 되려면 결과가 뭐가 되려면 이라고 딱 처음에 나왔잖아요. 욕실 총 공사비 평균이 800만 원이 되려면 이거예요. 네. 지금 이 두 개가 해야 될 일이 욕실 총 공사비 평균을 찍어서 800만 원이 결과 나와야 돼 하는 거니까 수식들은 욕실 총 공사비 평균 이거 우리가 방금 구한 거. 그리고 찾는 값은 800만 원. 네. 그래서 수식들은 지금 찍혀 있죠. 안 찍혀 있으면 여기 찍어 주시고요. 달러 붙고 안 붙고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찾는 값은 800만 원. 네, 이게 지금 결과 정한 거고. 그럼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뭘 바꿔야 될까요? 문제에서 뭐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네, 총 공사,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죠. 그죠? 값을 바꿀 셀이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찾아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경돼야 될 그 변경 셀이 바로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 그러니까 이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 얘를 찍어야겠죠? 맞나요? 네. 그럼 값을 바꿀 셀은 바로 F3가 되겠습니다.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바뀌나요? 이렇게? 네. 확인하면 알아서 찾아주고 있네요. 이렇게요. 네. 그럼 확인해서 꼭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취소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꼭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예요. 네. 됐으면 이번에는 그 고급 필터를 할 건데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공사 기간이 5 이상인 자료에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필터가 크게 두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에서 선택해서 필터한다. 그리고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직접 시트에 작성해서 필터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자동 필터를 쓴다면 여기 표 안쪽에 딱 한 칸만 찍어 놓고 여기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이 필터 단축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L입니다. 자동 필터는 그 컨트롤 시프트 L 단축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필터를 쓴다면 자동 필터를 많이 할 겁니다. 실무에서.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필터하고 싶으면 이 필터를 켜가지고 내가 지역이 뭐 서울인 것만 보겠어 하면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자동 필터로 빠르게 필터할 수 있죠. 근데 자동 필터는 이렇게 목록이 생겨요. 목록 단추가 생겨서 내가 목록에서 바로바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고급 필터는 이제 다양한 조건을 줄 때, 그리고 자동 필터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동 필터는 어차피 조건을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급 필터를 써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건을 주는 그런 문제로 지금 나오는 거죠. 자동 필터에서는 뭔가 하여튼 막 조건을 여러 개 주다 보면 좀 안 되거든요.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뭐 우화 조건이 안 된다든지 막 한계가 있어요. 자동 필터는. 근데 고급 필터는 그런 게 없어요. 고급 필터는 근데 대신에 조건을 적어서 우리가 필터를 해야 되는데 조건을 B14셀부터 입력하시오라고 했죠. 그죠? 네, 그러면 B14셀 여기서 조건을 입력할 건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공사 기간이 5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두 개죠. 지역이 서울이 아니거나 아니면서 아니면서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엔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엔드 조건이에요. 뭐뭐이면서 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은 엔드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럼 조건 1, 조건 2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나라고 했다면 아니거나 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왔다면 오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도 나중에는 이제 잘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뭐뭐이면서 이고 그리고 하면은 엔드 조건이 되고 이면서 그리고 이고 엔드 조건 뭐뭐이거나 또는 오화 조건이 된다. 네,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엔드 조건이면 같은 행에 나란히 적는다. 오화 조건이면 서로 다른 행에 적는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 작성할 때 하여튼 어, 엔드 조건이면 같은 행 그리고 오화 조건이면은 서로 다른 행 이렇게 조건을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엔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돼요. 해볼게요. 먼저 아까 그 D 에버리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D 에버리지 공사 내용 욕실이냐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조건을 두 개 적어야 되는데 먼저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려면 지역명에 또 이제 조건을 주는 거니까 이걸 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에 또 5보다 이상이니라고 조건을 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복사하세요. 이 두 개, D2에서 E2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시고 아까처럼 컨트롤 C 복사를 해보세요. 복사하셨어요? 네. 컨트롤 C 했으면 이렇게 점선이 생긴다 했죠, 점선이. 네. 그리고 여기 B14셀에 가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냥 컨트롤 V 하세요, 이거는. 아까 Alt 컨트롤 V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지만 여기는 어 그냥 그냥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거 복사,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지금 복사돼서 붙여넣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 같지 않다 하는 경우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같지 않다.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그 입골의 반대라고 하면서 제가 비교 연산자 그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어, 적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요. 이상, 제가 이런 거 설명했죠. 어저께 이상, 뭐 이하, 뭐 크다, 작다, 초과, 미만. 근데 지금 같지 않다가 딱 나왔네요. 같지 않다가. 네, 이거 같지 않은 입골의 반대. 같지 않은. 그래서 요거 같지 않다 서울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지 않다 서울. 그렇게 해달라고요. 여기 지역 밑에다가요. 여기 지역 밑에다가 작거나 크다 서울. 이렇게. 그리고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AND 조건이 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참여 조건이 되고 서로 다른 행의 행을 만약에 이거 여기 적고 여기 적고 행을 엇갈리게 적으면 오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는 지금 같은 행에 나란히 적기로 했죠. 같은 행에 나란히. 네. 그러면은 공사기간이 또 뭐라고요? 공사기간이 5 이상. 이상이면 또 크거나 같다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옆에다가 크거나 같니 5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시면은 이거는 AND 조건이 되죠. 만약에 행을 이렇게 엇갈리게 적으시면은 이거는 이거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오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돼요. 필터 조건 적용 방식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같은 행이 나란히 적었죠. 조건이 완성됐고 이제 필터를 할 건데요. 결과를 복사를 해서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는 말이 있고요. 문제에서 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한 자료의 관리 번호와 주택명과 공사 시작일과 공사 내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 가져오면 안 되고 얘네들만 추출해라. 네. 어디다가? B18셀에. 그러면 얘네들을요, 갖다 놔야 됩니다. 관리 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이런 필드의 이름을 B18셀에 여러분이 갖다 놔야 된다. 여기다가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을 갖다 놓고 복사 위치로 잡아주셔야지만 이 네 개의 필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관리번호, 주택명 이거 두 개 잡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잡을 때는 뭐 누른 채로 컨트롤 키 누른 채로요.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을 또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개 먼저 잡고 관리번호 주택명 먼저 잡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채로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을 잡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하세요. 카피. 컨트롤 C 카피를 했고 그런 다음 어디다가 복사할까요?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18을 찍고 컨트롤 V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열너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니면 맞춰주고 싶으면 연럽이 이렇게 넓혀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게 중요한 게 하여튼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이렇게 뭐 연럽이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개가 있어야 되고 다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 따로따로 하세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뭐 또 그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따로따로 해도 괜찮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필터만 하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아니죠. 이거는 지워야 되거든요. 그냥 지울 필요가 없네요. 뭐 ESC 하고요. 공사 시작일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필터를 걸 때, 표 안쪽에 한 칸만 찍고 하세요. 제가 자동 필터도 그렇고, 항상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안쪽에 한 칸 찍고 하라고 합니다. 여기 안쪽에 한 칸 찍고, 어, 그, 우리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이 고급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한 칸만 찍고 돼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단추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목록 범위가 자동 잡히죠? 자동 잡히지 않나요? 저처럼 이렇게 목록 범위가 자동 잡히지 않나요? 네. 어, 목록 범위를 이상한데 혹시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쪽에 한 칸만 찍고 하면은 자동 잡히기 때문에 표 전체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B2에서부터 H11 네, 이렇게 잡혀 있는지 지금 안 된 사람은 그냥 취소하고 여기 안쪽에 한 칸만 찍고 어, 보급 필터를 불러주세요. 네, 보급 필터를 좀 빠르게 부르고 싶으면 이거는 어, 여기 안쪽에 한 칸만 찍고 Alt 한번 눌리고 A 한번 눌리고 Q 한번 누르면 돼요. 보급 필터는 여기 단축키가 Alt, A, Q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힘들어서 근데 그냥 제가 데이터에 고급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록 범위 자동 잡히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라고요. B2에서부터 H11이 잡히고 있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절대 안 나와요. B2에서부터 H10을 잡든지 아예 완전히.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적어준 범위예요. 조건 범위 칸에 찍고 내려오세요. 이제 거기 내려와서 조건은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요. B14에서부터 C15. 저처럼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복사 위치 어딜까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네, 밑에 네 칸 복사 위치는 바로 여기 B18에서부터 E18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 범위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복사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결과가 잘 나오나요? 네.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진짜 서울이 안 나와야 되고요. 서울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공사 기간이 5 이상인 것들만 나오는지를 한번 눈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잘 나오고 있나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맞게 된 겁니다. 혹시 잘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실수를 잘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딜리트로 지우면 서식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깨끗하게 지우는 거 가르쳐 드렸죠. 딜리트보다는 딜리트 지우면 서식이 남아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바로 홈 탭에 여기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Alt H E A. 제가 이거는 이레이저가 지우개이기 때문에 Alt H E A가 모두 지우기다 하는 것을 어저께 얘기했었죠. 테두리까지 깨끗하게 지워야 될 때가 많거든요. 네. 홈 탭에서 이레이저가 지우개니까 지우개로 모두 지워라. 그,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아까 열너비 맞추는 거 Alt H O I고 열너비 맞추는 거. 이거 정도는 좀 외워주면 좋을 거예요. 자주 쓸 일이 있어가지고. 열너비 작업 맞춤. Alt 호이 이거 외우면 된다고 했고. 호이. 그리고 이레이저로 모두 지우겠다. EA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자주 쓰거든요. 이제 3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시로 저장하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수시로 저장하면서. 이거 아래 한글하고 똑같이 나중에 우리가 전송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아래 한글에서도 저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저장하고 밖에서 전송 프로그램이 전송해야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장하면서 하시고, 어, 뭐, 다 했으면 꼭 전송을 누린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네, 이제 3작업 할 건데 1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1작업에 아까 우리 했던 그대로 복사해서 3작업 시트에 비트셀을 모두 붙여넣기 하고 열너비까지 붙여넣기 하는 거 아시죠? 아까 똑같이 해주세요. 3작업 시트에 똑같이 열너비, 열너비,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작업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트 이동할 때는, 어, 그, 시트 이동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트를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전 시트 이동은 컨트롤 페이지 업이고, 컨트롤 페이지 업. 그리고 다음 시트 이동은 컨트롤 페이지 다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에 있으면 내가 컨트롤 페이지 업으로 앞에 시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죠? 그래서 앞에 시트에 지금 범위가 잡혀 있었으니까 컨트롤 C 바로 하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3작업에 와서 B2 셀을 찍고 Alt, 컨트롤 Alt V로 붙여넣기를 모두 붙여넣기 하고 열너비 붙여넣기 하고 그걸 해달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Alt 컨트롤 V로 모두 붙여넣기 B2를 찍고 네, 모두 붙여넣기 그대로 하고 그리고 열너비 안 맞으니까 컨트롤 Alt V 다시 눌러서 열너비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맞춰주면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쓰면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엑셀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부분합을 또 정렬 및 부분합을 하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부분합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룹별 요약, 그룹별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정렬이 먼저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는데요. 그룹별 요약으로 정렬을 우선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같은 것들끼리 묶어놔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분합, 그 출력 형태 해가지고. 지역이 같은 지역끼리 묶여 있어요. 그죠? 그 프린트에 그림 보이시죠? 출력 형태 해가지고 삼작업에 지금 같은 지역끼리 묶여 있는 거 보입니까? 뭐 인천 지역, 뭐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러면 그건 정렬을 했다는 소리. 우리는 지금 경기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경기, 서울, 뭐 경기 막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밑에는 같은 지역끼리 묶어놨잖아요. 인천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근데 그 정렬을 어떻게 시켜놓은 것 같습니까?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부분합을 못 쓰거든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부분합을 못 써요. 근데 이게 지금 가나다라 순이 아니죠. 역순이죠. 반대로. 그래서 내림차순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지금 이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름차순은 가나다라 순입니다. 기억에서 희응순이었다면 가나다라 순이었으면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순이잖아요. 다른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판단하셔야겠죠. 정말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가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을 해볼까요? 네. 지역 필드를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내림차순 정렬 단추가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에서 내림차순 정렬 단추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정렬이 정말 됐습니까? 지역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지역을 찍고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그러면 같은 지역들끼리 이렇게 정렬이 됐지 않나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렬을 잘 하셨으면은 데이터 탭에 부분합이 제일 아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부분합 있죠? 네, 부분합은 참고로 단축키로 얘기하자면은 Alt H Alt A입니다. 네, 데이터가 A라서 그래서 부분합은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안쪽에 꼭 한 칸만 찍고 하십시오. 부분합도요. 바깥쪽에서 막 쓰시면은 데이터의 부분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범위 안쪽에 한 칸을 꼭 찍고 하세요. 안쪽에 꼭 한 칸을 찍고 Alt, A, B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요. 저는 A, B 그냥 그러니까 좀 외우기도 좀 쉽기는 한데 어 그래가지고 그룹발 항목이 뭘까요? 왜 정렬을 시킵니까? 그룹핑 하려고 정렬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죠? 그룹발 항목이? 네, 지역이죠. 방금 정렬시킨 데서 그룹으로 묶으려고 정렬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역 같은 지역끼리 우리가 묶어놨잖아요.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개수와 평균이죠. 네,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먼저 얘기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부터 해야겠죠? 지금 문제에서 총 공사, 아니 그 주택명의 개수, 그 다음에 총 공사비의 평균,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있고,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개수도 나오고, 또 공사비의 평균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밑에 깔려있는 애가 먼저 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개수로 잡고, 뭐의 개수? 네, 딴 거 풀고, 주택명 체크. 딴 거 지금 체크 풀고, 주택명만 체크하고, 확인할게요. 네, 일단 확인하면 주택명의 개수가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직 하나 더 보여야 되죠? 네, 연럽이 좀 이따 맞출게요. 아직 평균 남았죠, 평균? 그럼 똑같이 Alt A, B 눌러서 네, 이번에도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해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거고, 총 공사비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럼 딴거 풀고 총 공사비를 체크하는데, 이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돼 있죠. 네, 그러면 방금 개수 구한 거를 이 평균으로 대치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 구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날라가 버리니까. 두 번째 구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을 해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를 풀어야지 개수도 남아있고 그 위에 평균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제 계속 풀고요. 체크 풀고 확인하면은 그렇게 구해졌습니까? 평균도? 네. 잘 됐나요? 정렬을 했으면 누구나 비슷하고 거기 그룹화하는 게 지역 난자는 이게 매일 하는데 지역은 방금 정렬시킨 이유가 그룹을 맞추겠지 이제 그래서 일단 어 페이스북 뭐 얘기해서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한번더 또 평균으로 풀고 유승명 풀고 총공답 그리고 새로운 값을 풀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차트예요. 차트는 1작업 시트의 그 내용을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작업하시고요. 차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육군 세로막 대응으로 작업하라고 했는데요. 어, 차트를 우리가 만들 범위를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있잖아요. 화이트빌, 프루지오, 시그마, 파크타운, 트레스벨, 그린빌.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고, 이제 특히 이게 범내인 거 아시죠? 우리 아래 한글에서도 배웠으니까. 범내를 봤을 때, 이거 범내인 거 아시죠? 아래 한글에도 차트 있었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내 총공사비, 공사기간 1이 또 있고요. 네, 그러면은, 1작업 시트에서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 뭔가 제외되는 애가 있죠. 그 1작업 시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1작업 시트에서 뭐가 빠져요? 아이파크 없죠? 여기에 지금 화이트빌, 프루지오, 시그마,
뭐 파크타운, 크레스벨, 뭐 그린빌도 없죠. 아, 그린빌 있네요. 그린빌. 한솔마을이 없네요, 그죠? 한솔마을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없는 애들이 있죠, 없는 애들. 근데 그런 없는 애들만 이제 띄워놓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뭐 중간에 아이파크도 없고 한솔마을도 없고 막 이렇게 되고 여기 잡고 또 뭐 여기 총공사비 뭐 이런 게 막 잡고 막 따로따로 잡아야 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법례를 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계열이 총공사비 계열 이게 계열 1 계열, 그러니까 이게 총공사비 계열이 요 주황색 막대기고요. 얘가 계열 1이에요. 계열 1이고 그리고 파란 색깔 이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래프가 계열 2인 거죠. 이 파란 색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래프 얘가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계열 2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례를 일단 먼저 본 이유가 어, 어떤 계열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잡고 차트를 만들 게 아니거든요. 계열 1, 2만 있으면 돼요. 총 공사비와 공사 기간. 그리고 물론 이런 항목들도 있어야겠죠. 뭐 화이트 빌딩, 프로지온이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주택명이잖아요. 그죠? 주택명을 먼저 잡을 거고 주택명 다음에 총 공사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잡을 거예요. 그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법례를 보고 계열 1, 2를 판단한 이유가 어디를 잡아야 될까? 그리고 여기 항목의 이름을 본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게 항목의 이름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얘네들이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제일 첫 번째로 그 항목, 네, 항목. 네, 그래서 이거 X축 들어가는 그 가로축에 들어가는 항목의 이름들 먼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계열 1, 2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항목부터 잡고 계열 1, 2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차트를 만드실 때. 네. 그럼 해볼게요. 어, 저처럼 주택명을 싹 다 잡으세요. 나중에 빼주면 되거든요. 빼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주택명을 항목을 다 잡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총 공사비와 공사기간, 공사 시작일을 잡을 거죠? 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 잡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순서 바꾸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지금 잡으세요. 원래 총공사비가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총공사비가 뒤에 있네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순서는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편집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잡아주세요. 잡으셨어요? 그럼? 네, 됐으면 어, 그냥 이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단축키로는 Alt F1번을 눌러도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Alt F1번일 거거든요. 그래서 Alt F1번을 눌러도 좋고 범위를 잡고 나서요. 네. 그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만들고 싶으면 Alt F1을 범위를 잡고 나서 Alt F1을 눌러주면 되고 원래 이게 정석대로 하자면 삽입의 차트에 여기 묶은 세로막대 이쪽을 가가지고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삽입의 차트에 여기 묶은 세로막대를 선택해주고 그냥 Alt F1을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저처럼 Alt F1을 눌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됐어요? 이 모양이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잡으신 거예요. 장담하는데. 네.
다시 해볼게요. 이 모양이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네, 나는 왜 저렇게 안 나왔을까 하지 말고 내가 잘못 잡았다 생각하세요. 네, 다시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차트의 배경 쪽을 찍고 딜리트로 지우고 다시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 그냥 중간에 쉬었다 잡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뭐 컨트롤 키 누르고 있을 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예를 들어 컨트롤 키 누르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잡으면 되거든요. 한 번에 잡으면 되는데 뭔가 여기 잠깐 걸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다 계열 1, 2, 3, 4 막 다 나뉘거든요. 쉬었다 잡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끊어서 잡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명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잡을 때 말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잡을 때 그냥 한 방에 쭉 잡으면 되잖아요. 한 방에 쭉. 네. 중간중간에 뭐 끊어서 잡고, 따로따로 잡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별로.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Alt F1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그냥 주택명 쭉 잡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공사기간하고 교통공사비를 쭉 잡으면 돼요. 네. 그리고 Alt F1. 네. 음, 굉장히 섬세하죠. 엑셀이요. 네. 자기가 여기 찍어 놓는데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잡으니까 얘는 뭐냐면서 이상한 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이렇게 잡는다는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애가 포함 안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네,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Alt F1 눌렀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빼야 될 것도 있고 얘 순서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뭐 지금 그런 거 어디서 하면 되냐면 어, 차트를 찍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생기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우리 아래 한글도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 탭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래 한글도 그래서 뭐 이런 막 단추들이 있어가지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하는 거 있습니까? 네. 네.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도 좋습니다. 차트 위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으로 해도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부터 할 거냐면요. 어, 순서 바꾸기 전에 그 행렬 전환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행렬 전환. 행렬 전환 누르면 뒤집히는 데요. 지금 여기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 빼야 될 게 아이파크인가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뺄 수가 없어가지고 행렬 전환을 딱 시킨 다음에 아이파크 선택해서 제거하세요. 제거하셨어요? 그다음 또 뭐 빼야 되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맨 밑에 있는 한솔마을이죠. 한솔마을도 선택해서 또 제거하세요. 그 불필요한 애는 이렇게 행렬 전환시킨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제거하셨으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지금 행렬 전환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리고 총 공사비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총 공사비를 찍고 위로 찍어야지 이렇게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 안 찍고 하면 안 돼요. 총 공사비를 찍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거 눌러서. 이렇게. 총 공사비가 밑에 있거든요. 총 공사비를 딱 찍고 위로 올리면 올라갔습니까?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네, 확인해 보세요. 참 그리고 요것도 기왕하는 김에 요것도 맞춥시다. 지금 요렇게 우리는 공사기간 1 요거 보기 안 좋거든요. 지금 요거 때문에 우리가 Alt Enter 눌러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줄바꿈 했었죠. 그죠? Alt Enter 눌러가지고. 근데 그림에는 줄바꿈 돼 있지 않죠. 그림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1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감점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데이터 선택하시면 돼요.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편집할 수 있냐면 방금 여러분이 순서 바꾸셨잖아요. 데이터 선택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순서 바꾸셨잖아요. 거기 밑에 공사기간 1 있죠? 공사기간 1을 편집 누르시면 돼요. 편집 눌러가지고 그냥 적으세요. 그냥 적어요. 바로 적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바로 적으면 돼요. 공사기간 바로 열고 1.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뀌죠? 네. 네. 확인했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고. 지금 우리는
총 공사비밖에 안 보이죠. 꺾은선 그래프가 우리는 없죠.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맞게 있어요. 지금 공사 기간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공사 기간은 너무 값이 작아서요. 네. 공사 기간은 5, 뭐 4 이런데 총 공사비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값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따로따로 축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이 총 공사비면 뭐 저쪽은 보조축이라고 하거든요. 반대편의 보조축은 공사 기간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림에 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보면은 여기 기본축이 값이 크고 네. 기본축이거든요. 네, 반대편에 있는 여기 보조축이 값이 작죠. 왜냐면 총 공사비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공사 기간하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이쪽인 것 같고 네, 공사 기간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표시가 날 수 있겠죠. 지금 공사 기간 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 기본축, 둘 다 기본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아무 막대기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우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따로 좀 계열을 섞어서 콤보 차트로 만들어야 돼서 우리가 둘 다 묶은 세로막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묶은 세로막대로 잘 찍으면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찍히는데 하여튼 옆에 있어요. 공사기간 애가 너무 작아서 찍히지도 않는데 옆에 하나 있거든요. 파란색 애가 이제 여기 완전 얇게 숨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파란색 애들이 공사기간 애들이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찍을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주황색 막대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계열별로 따로따로 차트를 바꿀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총 공사비는 지금 막대 그래프고 공사 기간을 바꿔야겠죠. 공사 기간을 뭘로? 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나와 있죠. 7번 쪽에 그 보면요.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가지고 공사 기간 1 같은 경우는 그냥 꺾은 선도 아니고 요겁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점이 찍히는 표식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보조축도 체크해 주세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보조축 체크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맞죠? 음, 네. 차트는 이거 한 번만 잘 배워놓으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세 시트로 좀 이동을 시킬게요. 이제는 좀 크게 씁시다 우리가 조금 작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차트 배경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트 배경, 차트 영역 쪽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차트 이동 하시면 되고요. 네, 차트 배경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차트 이동. 아니면은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도 차트 이동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따로 시트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이동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 시트를 이름을 제4작업으로 주셔야겠죠? 대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주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으로 대시트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됐으면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시원하게 이렇게 커졌죠? 네, 그리고요. 어, 차트 디자인을 바꾸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거 한 거잖아요. 위치를 이제 바- 이동하고 4작업으로 우리가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이거 맞춰봅시다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레이아웃을 3번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제목이 위에 들어가고 범례가 아래쪽에 들어가고 이런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네,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몇 번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 맞추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스타일도
스타일 1번으로 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레이아웃 맞추고 또 스타일 1번, 2번, 3번이거든요. 여기가 스타일 1번, 2번, 3번. 뭐 스타일 다 이렇게 막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스타일 막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 스타일 1번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 서식 해가지고 차트가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차트의 그 눈금선 바깥쪽 방금 배경 쪽이라고 했죠? 차트 배경 쪽을 차트 영역. 차트 이런 배경 쪽이 차트 영역이죠. 근데 눈금선 안쪽이 그림 영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이쪽이 여기 눈금선 안쪽 이쪽이 그림 영역이고 이 차트 배경 쪽이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가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영역 서식 해가지고 차트 영역은 글꼴을 이렇게 또 파랑 박엽지 뭐 질감으로 채우고 또 그림 영역은 눈금사 안쪽이라 했죠? 지금 그림에도 안쪽에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으로 배경 흰색 배경원으로 채워라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차트 영역부터 합시다. 지금 차트의 배경 쪽을 찍으면 되겠죠? 일단 차트 배경 쪽을 찍고 차트 영역이요. 글꼴은 홈탭에서 확인하세요. 홈탭에 가서 글꼴을 뭘로 바꾸라고요? 네,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차트에 이런 배경 쪽을 찍고 홈탭에 글꼴을 굴림 찾기 힘들면 적으면 되고 또 11포인트 그럼 전체적으로 뭔가 바뀌죠. 전체적으로 차트에 이런 배경 쪽을 찍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림의 11포인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글자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랑 박엽지 질감을 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 하세요.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아니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도 차트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차트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도 옆에 차트 영역 서식이 열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그 페인트 톤, 이 깡통 모양 이거 눌러가지고 채우기 쪽에서 질감으로 채우겠어. 뭐 파랑 박엽지 질감으로 채우겠어. 이렇게 찾아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방금 서식에서 해도 된다고 했죠. 이 차트의 배경 쪽이 찍혀 있는 가운데 차트 도구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 또 깡통 모양 있거든요. 페인트 톤 모양 이거 눌러가지고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질감 해도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됩니다. 근데 차트는 일단 헷갈림이 있잖아요. 한 가지 팁이 그냥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우리 아래 한글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래 한글에서도 뭐 제목 수정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뭐 돌리고 막 뭐 할 때도 뭐 서식 뭐 이런 데 속성 이런 데서 다 했잖아요. 차트, 엑셀 차트가 원래 더 편집할 게 많죠. 웬만한 거 뭐 다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 가보면 여기서 다 돼요. 네, 여기서 다 효과도 줄 수 있고 뭐 네, 속성도 줄 수 있고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채우기 특히나 여기 채우기 깡통 모양에서는 색깔도 채울 때도 있고 테두리 쪽을 둥글게 막 뭐 만들어라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테두리 선을 뭐 넣어라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영역 찍어 봅시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림 영역. 그래서 이 그림 영역 서식에 또 가고 싶으면 이 안쪽 이 여기가 그림 영역이니까 이 그림 영역을 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림 영역을 문구수 안쪽으로 더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색 채우기를 우리 페인트 통 여기 채우기 미 선에서 단색 채우기로 하셔가지고 단색으로 채우기를 하겠어. 근데 색깔은 흰색 배경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흰색 배경 1이야. 그리고 또 이제 제목 서식 바꿔봅시다. 네, 제목 같은 경우는 굴림으로 굵게 20포인트로 해야 되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를 주라고 하고 있네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일단 찍고 글꼴부터 바꿔주세요. 차트 제목을 찍고 솔직히 뭐 컨트롤 1번 눌러도 여기 딱 찍어놓고 컨트롤 1번 눌러도 아마 그 서식이 뜰 거고요. 제목 서식 여기가 뜨죠. 그죠? 네.
더블 클릭하기 힘들까 봐.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기 힘들까 봐. 네. 거기서 뭐 채워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글꼴도 바꿔주세요. 지금 홈탭에 글꼴 쪽에서 글꼴 크기를 20포인트 굵게 하라고 했죠. 분리면 돼 있는 것 같고 20포인트에 굵게 굵게는 컨트롤 V로 해도 돼요. 컨트롤 V 눌러도 되고요. 볼드처럼 굵게 하는 거죠. 하여튼 홈탭에서 이렇게 20포인트 굵게를 해주시고요. 또 색깔을 또 흰색 배경 1로 채우고 테두리도 주라고 했죠. 그죠? 그거는 여기 차트형 서식에서 차트 제목 서식에서 하세요. 차트 제목이 찍혀 있을 때 제가 방금 컨트롤 1번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이 찍혀 있을 때 우리 셀 서식 부르는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었죠. 서식 들어가는 단축키도 컨트롤 1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에 그 채우기를 단색으로 이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를 단색으로 흰색 배경 1로 해주시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주시면 돼요. 검정색으로 하십시오. 검정색. 특별한 얘기 없으면 그냥 검정색으로 하시면 돼요. 실선은. 뭐 도형의 실선 이런 것들. 특별한 얘기 없으면 파워포인트 할 때도 검정색이 맞습니다. 테두리는 할 때 실선 검정색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서식은 또 공사기간 계열의 차트 종류 우리가 바꿨고 보조축까지 했고 7번은 어느 정도 미리 해놨고 근데 그 표식이 안 맞죠 지금 표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라미 표식으로 돼 있는데 세모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세모 표시로 이렇게 표식이 세모로 이렇게 세모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을 세모 크기 10으로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것은 레이블이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네, 레이블도 여기 막대기 프루지오 막대기에 레이블이 딱 들어가고 있죠. 바깥쪽 끝에 레이블도 표시를 해준다. 표식하고 요 지금 표식 네, 크기 바꿀 거고 레이블 표시하고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표식부터 바꿀까요? 선을 찍으세요. 꺾은 선. 꺾은 선을 찍으면 또 혹시 서식이 안 열려 있으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여시면 돼요. 서식창이 안 열려 있으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여시면 되고 거기에 표식 그 여기 채우김이 선 쪽에 있어요. 채우김이 선. 네. 이 페인트통 깡통 모양 찍고 표식 표식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표식이 어 표식 옵션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표식 옵션 눌러서 여기서 표식 옵션 눌러가지고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세모 모양으로 하시고요. 표식 눌러서 크기는 10으로 해주세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표식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세모 모양으로 해가지고 크기는 10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또 주고자 하는데요.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프루지오 막대기를 찍으세요. 프루지오 막대기를 한 번 찍으면 다 같이 선택됐죠. 옆에 시그마나 뭐 파크타운 다 선택됐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그럼 따로 선택됐죠. 네.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오해하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한 분이 계신데 네, 그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서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 더블 클릭하라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은 보통 이제 이게 닫혀 있을 때 그 서식이 열는 거거든요. 네, 뭐 더블 클릭하면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한 번 클릭하면은 다 같이 잡히니까 계열 전체가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클릭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면 따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클릭했을 때 레이블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도록 할 겁니까? 이렇게 다 나오도록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한 번 찍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찍고 그럼 얘만 따로 선택이 된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우리가 아래 한글 할 때도 뭐 차트 구성 뭐 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축제목도 넣고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래 한글 할 때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똑같이 있었거든요. 아래 한글도. 구성 요소 추가가. 그래서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해서 지금 제목, 축제목, 범례,
이런 것들이 다 이름표들이죠. 레이블도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요소 추가에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가 표시하시겠습니까? 위치.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하는 게 맞겠죠? 네, 바깥쪽 끝에로 표시해 주셔야지 위치가 맞겠죠? 네, 그림하고 위치는 맞잖아요. 안쪽 끝에 하면 안 맞잖아요. 바깥쪽 끝에로 주시면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출력 아니 눈금선도 보니까 선 스타일이 파선으로 돼 있다고 점선으로 진짜 돼 있네요, 그죠? 선 스타일이 주 눈금선 말입니다.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도 이런 주 눈금선을 막 지우고 한 적이 있었죠. 딜리트로 막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선을 찍고요. 선도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주 눈금선 서식. 네, 얘 선을 찍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주 눈금선 서식으로 그렇게 또 맞죠? 그리고 선에 그 실선으로 할 거고 선 스타일을 바꿔야겠죠? 선 스타일이 지금 선이 지금 잠깐만요. 원래 자동돼 있었는데 자동으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일단 냅두고 할게요. 네, 자동으로 돼 있었어요. 다시 자동으로 하세요. 실선으로 하지 말고. 네. 혹시 색깔이 검정색이 안 나오면 제가 실선으로 할 건데 자동으로 일단 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대시 종류를 그냥 파선으로 하시면 파선으로 하는 말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대시 정선 그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해보세요. 그 검정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선으로 해서 검정색 깔로 해주세요. 색은 검정 텍스트 1입니다. 색깔 바꾸세요.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림과. 네. 그리고 이제 축도 보면요. 축도 지금 여기 선택 해제해 보세요. 이런 딴데 찍어가지고 선택 해제해 보면 우리는 여기 뭐 선이 잘 안 보이죠. 이런 데 선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림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선들이. 네. 그 선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축. 일단 여기 찍을까요? 여기 숫자 값을 찍어도 돼요. 여기 기본 세로축이거든요. 기본 세로축 찍고 여기 또 깡통 모양에 와가지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실선으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이트 빌, 여기 또 프루지오 여기 찍고 여기 이름을 찍으면 돼요. 가로축이거든요. 가로축도 실선으로 하세요. 그 깡통 모양에서 축서식을 실선으로 하고 저기 보조 세로축 마찬가지예요. 보조 세로축도 찍고 네, 보조 세로축도 이 실선으로 하세요. 네. 그래야지 선이 명확하게 표시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조 세로축에는 우리가 이거 맞춰야 되겠죠. 단위 안 맞죠. 보조 세로축은 단위가 안 맞아서요. 여기 축 옵션으로 오세요. 보조 세로축에 온 김에 맨 끝에 축 옵션 와가지고 지금 보조 세로축 쪽을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혹시 축 서식창을 닫으신 분도 이 보조 세로축 쪽을 이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축 옵션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값은 0이고 최대 값이 얼마죠? 네, 최대 값이 20이고 두 단위가 얼마예요? 네, 5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눈금 있죠, 눈금. 눈금을 주 눈금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주 눈금 없음 돼 있죠. 눈금에서 어느 쪽으로 표시할까요? 네, 바깥쪽으로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없음에다가 바깥쪽에다 해보세요. 주 눈금 없음에다가 바깥쪽에다가 하면 차이 아시겠죠? 뭔지. 네,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세로축 기본 세로축은 안 나오는데 보니까 기본 세로축 안 나오는데 보조 세로축은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도 안 맞냐면 0이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림엔 0이 안 나오죠. 네, 표시 형식 때문인 것 같거든요. 표시 형식 밑에 가보세요. 밑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돼 있는 거 뭘로 하시면 될 거냐면은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사용자 지정으로 할까요? 그 표시 형식을 뭘로 어,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어, 그냥 샵 콤마 샵샵 0 있어요? 샵 콤마 샵샵 0 들어가는 거. 원그레이 있는 거 원치는 있나? 음. 하시는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그냥 여기 형식에 보면 있잖아요. 네. 형식에 어 잠깐만요. 원래 제로 해야 되는데. 회계로 하고 그냥 회계로 하세요. 회계로 하고 여기 통화 기호 없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로 하고 여기 원 표시 없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회계로 하시고 어, 통화 기호 없음으로 해주시면은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뭐냐면은 통화 기호 없는 회계 형식이 원래 이거예요. 홈 탭에 여기 심표 스타일, 홈 탭의 심표 스타일이 통화 기호 없는 회계 형식이거든요. 천 단위 구분기호만 찍고 그게 원래 이 0이 이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기호 없는 회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로 하고 통화기호 없음으로 하면은 아마 그림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림하고 좀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거였네요. 그리고 법내명 우리 다 변경했죠? 8번은 다 했고 9번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 마지막인데요. 어, 최고급 자재 사용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도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있어요. 아, 서식 탭에 있어요. 차트 도구 서식 탭에 와보시면 여기 도형 넣는 거, 도형 삽입 이쪽에서 차트 도구 서식 탭을 찍고 도형 삽입 쪽에서 찾으세요. 화살표 쪽에서 찾으시면 블록 아니 밑에 그 설명선 쪽에서 찾을까요? 설명선 쪽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저점 여기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하세요.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그래가지고 도형 삽입 쪽에서도 보면은 이 갤러리 자세히 열어가지고 밑에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건 것 같습니다. 커서 갖다 대면 다 이름이 나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서 어? 근데 아빠 레이블 어떻게 했지? 여러분은 레이블 있죠? 네, 저 뭐, 모른 짓을 했지. 제가 뭐,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지금 설명선을 넣을 건데,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 도형 삽입에서, 이 설명선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을 하시고, 위치는 좀 맞추세요. 되도록이면 그림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거를 이제 넣었죠. 이렇게 대충 넣어보세요. 저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요 노란색 점 보이세요? 노란색 점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거 안 보고 하면 좀 그럴 음. 텐데, 이 노란색 점을 잡고 이렇게 좀 노란색 점을 끌면 이렇게 딱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크기도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걸 자꾸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그리고 채우기는, 보니까, 그냥 일단은 그 글자 적으세요. 최고급 자재, 바로 입력하세요. 최고급 자재. 이거는, 어, Shift 엔터 하면 되거든요. 물론 엔터 해도 되겠네요. 네, 최고급 자재 엔터하고 사용.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로 하고, 글꼴색이 지금 안 보이는데, 글꼴은 홈탭에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홈탭에서 글꼴 색깔은 뭐 자동 색깔, 뭐 검정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홈탭에서. 자동 색깔이, 검정 색깔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굴림으로 하세요. 글꼴은 무조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굴림으로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겠네요. 홈탭에서 다 맞추면 돼요. 홈탭에서. 네, 저처럼 이렇게 홈탭에서 굴림의 11포인트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 색깔 검정색. 글꼴 색깔 안 바꾸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두리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차트, 아니 그 도형.
이 도형의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가서 보시면 도형 채우기는 일단 흰색으로 하고 이 윤곽선 있죠? 윤곽선을 자동 색깔로 해도 아마 검정색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검정 텍스트 자동이 검정이 자동 되네요. 보니까 도형 윤곽선 색깔을 자동이나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요. 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차트 제목을 찍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입력해도 되거든요. 차트 제목을 찍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서울 및 여기 차트 제목 찍고 여기다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셔도 괜찮아요. 차트 제목 찍고 여기다 입력해서 엔터를 보실래요? 서울 지역,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네, 제목도 잘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림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면 맞춰야 돼요.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잘 맞춰야 되고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저장하고 저장했으면 전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네요. 네, 제가 이후 시간은 여러분 원하시는 거 하도록 해드릴게요. 그 아래